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보는 남자. 뭘 같이 볼까?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로봇 소리입니다.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배회하던 우리의 주인공 김혜관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 인공위성을 이렇게 줍게 됩니다. 근데 그 인공위성은 미국이 비밀리에 전 세계를 도청, 감청하는 인공지능 로봇이었고 전화번호나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로봇 소리를 통해 과거에 실종됐던 딸을 찾으려는 아버지와 이 로봇을 뒤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SF 드라마 영화 로봇 소리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작전이라고 하는 주식 스릴러 영화로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호재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걸었어요. 특히 한국 영화에는 이 로봇이 나오면 굉장히 튀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낯선 설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인가. 하지만 이 영화는 전혀 자연스럽게 녹이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총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 줄거리인 아버지가 딸을 찾는 이야기가 중간에 결말이 밝혀지고요. 서브플롯이라는 이 NS 이야기, 그리고 국정원 이야기, 항공우주연구원 이야기, 그리고 이 로봇 소리의 이야기가 정말 따로따로 막 거기다가 어떤 사회풍자적인 코미디를 중간중간 섞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어설픈 그 단역들의 코미디 연기도 이 영화 전체의 어떤 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내가 가볍게 봐야 되는 건지 라는 약간 불편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필요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딸과 아버지가 서로 굉장히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설정인데 그냥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말 안 통하는 아버지, 말 안 듣는 딸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까지 서로를 막 쥐잡아 먹을 듯이 싫어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딸이 과거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고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갑자기 우주에서 휘잉 하고 한국으로 떨어진 이 인공위성은 원래는 아프간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잘난 인공위성이 왜 한국에 떨어졌을까요? 그래 뭐 근데 그건 설정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딸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정말 아주 어떤 원대한 이야기가 이 백그라운드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프간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메시지가 있는 척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뭐 어영부영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이 로봇 주인공과 이 주인공 김혜관이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버디무비의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둘이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티격태격하고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전혀 잡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A 어떤 음모, 어설픈 그 외국인들의 연기, 국정원과의 묘한 첩보 심리전,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르는 이 항공우주연구원의 캐릭터들이 각자 뭐 하나 싶죠? 이한희 씨가 맡았던 역할은 그 어떤 이해나 설득 없이 갑자기 막판에 막 주인공들을 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줄거리를 통해서 어떤 그 서브 플롯들이 이 곁가지처럼 싹 이렇게 뻗쳐 나가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가지들에 있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나뭇가지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설켜서 과연 관객들이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영화예요. 톤도 굉장히 잘못 잡혀 있어서 이거를 드라마로 생각하고 봐야 되나 코미디로 생각하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첩보물로 생각하고 봐야 되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윤재균 영화처럼 초반에는 그냥 막 코미디로 가다가 그냥 후반에는 갑자기 신파로 가든지, 오히려 그런 톤의 영화가 더 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나리오 작가가 괜찮은 이야기를 하나 써온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조금 뭔가 부족한데 이 캐릭터 요런 장면 넣는 건 어떨까? 요런 설정 한번 넣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그럴까요? 괜찮은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때? 잘 썼어. 재미는 있는데 이거 설명이 너무 많다. 이 영화 시나리오라는 게 말이야, 설명이 생략되면 생략될수록 좋은 시나리오거든. 그럴까요? 결론은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다. 하지만 재밌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 역할이었던 이희준 씨가 맡았던 캐릭터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난 그래서 이 사람 주인공 하나만으로 그냥 이 어떤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어떤 첩보 스릴러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는요, 촬영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막 어설픈 어떤, 사실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 약간 어설플 수 있어요.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어설프거나 뭔가 저예산 영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촬영이나 조명의 어떤 때깔이 굉장히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나 캐릭터가 전혀 어떤 그런 뒷받침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막판에 과속방지 카메라에 찍힌 그 로봇과 주인공의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도 사실은 오브라더스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처음에 인공위성을 그 바닷가에서 주웠을 때 이 로봇이 기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에피소드도 왠지 만남의 광장에서 지뢰를 밟았던 장면을 따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굉장히 어설픈, 근데 그 어설픈 게 때로는 재밌게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설픈 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이야기거리들,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분명하고,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나 이 영화의 촬영, 미술, 조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근래에 본 것 중에서 정말 어설픈 거 하나 없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너무너무 과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그런 영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 영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흥행은 별로 저조하죠. 최근에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내놓는 영화들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찌됐거나 영화는 재미없어도 이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화 보신 분이 계시면 저와 의견이 다르신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댓글로 많이 영화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